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갔죠. 물론 아침부터 오후까지 좀 출렁출렁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뭐 장 자체는 굉장히 좋게 끝났고, 다만 방산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뭐 우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뭐 안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측에서 예상했던 그런 반응과 좀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어, 늘 생각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 했다가 또 다시 정상 반응으로 갔다가 이게 오랜 세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것 같고,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휴전 이후 우리 당사자들끼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얽혀 있고 지금 미국 중국의 관계도 얽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이 당사자들끼리 어떤 대화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봐달라고 점점점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모습인 것 같고, 음,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점점 과하게 반응하는 것에 우리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곧 되돌아온다는 걸 또 우리가 학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찌감치 아침에 출렁출렁 하던 것이 오후 들어 다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갔습니다. 북한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더 강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지금 국내 증시 7월 어닝 시즌이 분수령 이런 제목으로 남북관계 악화 얘기도 나왔고, 또 중국과 인도 간의 무력 충돌, 또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해석이 됐다면, 저는 오히려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아버리면 북한이 뭐 어떻게 더 크게 대응을 하더라도 당장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또 미국과는 경제적인 그 제재라든가 이런 걸 풀려면 미국에 자꾸 이 대화를 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이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더 큰 관심사로 보이고, 제목이 나온 것처럼 7월 어닝 시즌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장 종합을 보면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던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데, 이 상한가 종목이 22종목이나 나왔죠. 코스피 16종목, 코스닥 6종목이 나왔고, 코스피도 지수가 0.14%, 그리고 코스닥도 0.02포인트가 아주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다만 수급을 보면 음, 코스피가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개인이 순매수를 해서 지수를 이제 유지시켰는데, 연기금이 또 들어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시간외를 보면 헬스케어 200원이 올랐습니다. 0.19%. 장중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고 마감을 하더니 시간외에서도 약간 0.19% 올렸고, 자, 셀트리온도 0.17% 500원 올렸습니다. 뭐 비슷하죠. 제약도 0.43% 600원을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에서 보면 오늘 빠진 것은 빠진 거지만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보면 오늘 2.2%가 빠졌습니다. 106,600원으로 마감을 했고, 개인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은
오랜만에 양 매도가 나왔는데요. 연기금이 어쨌든 한 34,000주 정도 샀다는 것이 저는 뭐 지수가 아니라 이 종목의 그 가격을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기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을 보면 역시 셀트리온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뭐 떨어진 폭은 1.36%에 불과하니까 뭐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연기금이 한 10,000주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역시 하방 지지에 좀 어떤 그 긍정적인 지점으로 보입니다. 제약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뺐는데 등락률도 2.26% 빠졌죠. 근데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개인 매수만 들어오고 뭐 다른 외국인 기관 다 빠지고 연기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아까 시간에서 좀 600원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빠져도 약보합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106,6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5일선을 보면 105,300원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가가 103,800원까지 떨어졌었죠. 103,800원은 5일선 아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떨어졌다가 쭉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한 후에 5일선은 뭐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모양새로 마무리를 했다.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밑에 이제 과매수 과매도 지표를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진 후에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급이 받쳐줄 때 그 수급이라는 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MACD도 또 OBV도 다 매도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또는 매수 후 홀딩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 오늘 1.36% 빠져서 289,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5일선 보면 288,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밑꼬리를 쭉 달고 있죠. 역시 285,000원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러나 한참 많이 올려놓고 5일선 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매수 지표도 아주 살짝 71포인트 정도 아주 살짝 과매수 구간에 남아있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죠. 88포인트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많이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MACD나 OBV 모두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굉장히 매수 또는 매수 후 홀딩 신호를 보내고 있고 매도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오늘 2.26%가 빠지면서 138,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자 5일선 보면 134,400원 그러니까 5일선보다 굉장히 높게 위쪽에 있고요. 다만 오늘 저가 보면은 134,300원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더니 바로 치고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는 굳건하게 매수를 하겠어 하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5일선을 터치하고 살짝 내려갈랑 말랑 하니까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하방 지지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RSI 과매수 지표도 거의 뭐 이제 71, 2포인트 정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매수 물량을 많이 털어낸 상태로 있고 또 MACD나 OBV가 역시 다른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수 또는 매수 후 홀딩 신호를 보내고 있고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지점이 제가 이렇게 오늘 요즘에 계속 이렇게 늦게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시가 넘어야만 그날의 대차거래 내용이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이렇게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결량이 95,000주, 상환량은 무려 23만 6천여 주, 그러니까 14만 주가 넘게 대차거래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그 시장의 그 주도 세력들이 그렇게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서둘러 상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을 보면 역시 새로 체결한 건 28만 주 정도인데 상환한 게 36만 주니까 한 7만 9천 주, 8만 주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대차 거래가. 그러니까 역시 앞으로 좀 더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예상하는 그런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도 새로 체결된 거 13만 주 정도인데 상환한 게 20만 주가 넘죠. 그러니까 7만 7천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셀트리온 제약도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폭이 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좀 비슷하게 대차 거래의 그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시장 이제 종합적으로 강보합으로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정도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네이버도 올랐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셀트리온과 네이버 사이에 지금 시총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네이버가 어제 뒤집었죠, 사실은. 그 셀트리온과 네이버 사이에 시총 4위 다툼이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 카카오와 삼성물산과 SK와 현대차 사이에 지금 보면 촘촘하게 LG 생활건강까지 촘촘하게 이렇게 그 20조에서 23조 사이에 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 사이에 그 톱10을 놓고 시가총액 이 변동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려했던 것처럼 아주 뭐 우르르 쏟아져 떨어지는 그런 폭락 장세는 전혀 아니었고, 뭐 어느 정도 이 북한의 그 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역시 빨간불이 더 많이 켜져 있죠. 시총 순위 1,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만큼 2.2%대 정도 빠졌고, CGN이 좀 많이 떨어졌고, 보면은 뭐 나머지 HLB,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종목들이 대부분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물론 개인 매수세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당장 내일 오늘 좀 떨어졌던 폭을 만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미중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소개해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주 어제 나왔던 그 진단 키트의 어떤 개발과 해외 그 수출에 대한 그런 뉴스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상황과 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대장주, 큰 대형주들 위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호재 뉴스도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내일 시장 정도 또는 뭐 어쨌든 내일 모레가 금요일, 주가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에는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중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 아까 그 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고 실적 시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순간 사실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2분기 실적은 뭐 우리가 당연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의 그 컨센서스를 높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는 모습,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우선주라든가 또 방산주 오늘 또뭐 어쨌든 그 테마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뭐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뭔가 폭탄을 좀 안고 있다고 할까요? 그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 이성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또 그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자. 이 뜬구름 잡는 투기하는 식의 방식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 제약바이오와 또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죠. 흐름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신약 개발이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또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지금 그 민주당의 그 헬스케어 옛날 오바마 케어 이런 류의 그런 이제 이슈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선도 좀 아마 이 헬스케어 종목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에너지 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11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미국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 어떤 툭툭 그 후보들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 중에 헬스케어 얘기들이 이제 한 번씩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 이제 19 사태가 어쨌든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 치료제 개발을 계속 누군가가 선점을 해야 되는 그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이제 뭐 SK 바이오팜 지금 상장 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또 아주 강력한 그 치료제 개발 업체로 부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이 업종 전체의 거대한 그 모멘텀, 이제 잘게 보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사실은 크게 바이오 헬스케어에 계속해서 그 수급을 이끌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이 산업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그 그룹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분명히 가는데 이끌고 앞장서 가는 거는 대장주가 하더라도 또 못 간 소형주들이 또 쫓아가는 모습을 지금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장세도 한 번씩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이제 대형주들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 옥석을 가려서 아주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큼직큼직하게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꾸 그 업로드 해드리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주말 같은 때를 활용해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저도 관심 있었던 것들을 계속 많이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좋은 시간 되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과 모레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